지금 여러분의 집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틀 안에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내일입니다. 전국이 얼어붙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30초 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동북부에서 거대한 저기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반도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합니다. 저기압에서 뻗어나온 전선, 이 전선이 몰고 오는 비구름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에 차가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제가 30초 전에 약속했던 생존 정보입니다. 중부지방 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쓸고 지나간 후에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남풍에서 북풍으로 바뀝니다.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 한기가 쓰나미처럼 내려옵니다. 기온이 대폭 떨어집니다. 크리스마스 한파,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예보특보가 이미 발령됐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냅니다. 체감온도가 대폭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왜 눈이 아니라 한파일까요? 답은 3분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내일 아침입니다. 전선의 비구름이 일본 쪽으로 이동합니다. 전날 중부지방 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지금은 해제되었습니다. 남반구의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남반구는 지금 여름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고동적 기압 배치. 이 네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는 뜻입니다. 이 배치가 만들어지면 서해에 특별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서해의 해기차로 인한 눈구름이 생깁니다. 해기차란 무엇일까요? 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이입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수증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증기가 눈구름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강한 북풍이 불 때는 눈구름이 걸리지 않습니다.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 때만 서해안에 눈구름이 걸립니다. 바람의 방향이 생사를 가릅니다. 동해를 보십시오. 등압선이 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람과 바람이 만나는 수렴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백두산을 돌아서 부는 바람, 이 바람이 수렴대에서 만납니다. 이 수렴대를 중심으로 동해 눈구름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 눈구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폭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차갑고 강한 북서풍이 텄니다. 저기압이 오호츠크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서고동적 기압 배치가 더욱 강해집니다. 동해에 빈틈없을 정도로 눈구름이 덮입니다. 울릉도, 독도에 폭설이 쏟아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넓은 지역에 폭설이 내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릴까요? 저기압이 발달하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주위와 기압차가 커집니다. 점차 등압선 간격이 좁아집니다. 기압 경도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해집니다. 바람도 24일을 기점으로 날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각 해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초속 20m/초 이상의 강풍이 셉니다. 거의 전 해역에 풍랑특보가 내려집니다. 해안과 도서지역은 강풍특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를 타시면 안 됩니다. 해안가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3분 전에 약속했던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눈이 아니라 한파일까요? 850헥토파스칼, 즉 상공 1500m의 기온을 보십시오. 매년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하강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흐리고 비 오는 날입니다. 상공 1500m와 지상과의 기온차는 9도입니다. 3도,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3도는 눈이 녹지 않고 지상에 도달하는 한계 기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온차가 9도입니다. 눈이 지상에 내리기 전에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린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기가 마치 쓰나미처럼 거침없이 내려옵니다. 한기의 피크가 곧 옵니다. 우리나라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서해안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습니다. 왜 미국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미국 서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5분 후에
그 연결고리를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와이 부근에서 미국 서해안까지 길게 띠 모양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수증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기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의 강, 하늘의 강이 흐른다니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증기량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존강의 유량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아마존강보다 더 많은 물이 하늘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쏟아질까요? 캘리포니아 주 전역입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올해 미국 서해안은 비가 오는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7분 20초 후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서해안의 대기의 강과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한파, 이 둘은 같은 대기 순환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북반구 전체가 지금 겨울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밀려 내려옵니다. 미국은 비로, 우리는 한파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극지방과 중위도의 온도차가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비구름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중부지방의 눈은 점차 그칩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람이 바뀝니다. 남풍에서 북풍으로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 순간을 주목하십시오. 한기 유입의 시작입니다. 상공 1500m의 기온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영하 6도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6도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단 12시간 만에 6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급격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지상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이 5도였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13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감온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바람이 초속 10m/초로 불 때 기온이 영하 8도라면 체감온도는 얼마일까요? 영하 15도입니다. 7도가 더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바람은 초속 10m/초가 아닙니다. 초속 15m/초입니다. 그렇다면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집니다. 영하 18도, 이 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노출된 피부는 10분 안에 동상에 걸립니다. 외출할 때 반드시 모자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한파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서구동적 기압 배치가 최소 사흘 동안 유지됩니다. 크리스마스부터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사흘 내내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해안 지역 주민 여러분, 특히 주목하십시오. 서해안과 동해안, 남해안 모두 강풍이 멉니다. 서해안은 북서풍임입니다. 풍속은 초속 15m/초에서 20m/초입니다. 파고는 3m에서 5m입니다. 동해안은 북동풍입니다. 풍속은 초속 20m/초 이상입니다. 파고는 5m에서 7m입니다. 7m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2층 건물 높이입니다. 남해안은 북풍이 답니다. 풍속은 초속 15m/초입니다. 파고는 3m에서 4m입니다. 제주도는 어떨까요? 제주도는 북서풍임입니다. 풍속은 초속 25m/초입니다. 파고는 6m에서 8m입니다. 3층 건물 높이의 파도입니다. 거의 전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됩니다. 해상 작업은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어선 출항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설특보가 내려집니다. 하루에 내리는 눈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50cm 이상입니다. 50cm, 성인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입니다. 이틀이면 100cm, 즉 1m입니다. 허리까지 눈이 쌓이는 겁니다. 울릉도 주민 여러분, 식량과 연료를 충분히 비축하셨습니까? 배편이 끊어집니다. 최소 사흘에서 닷새 동안 고립될 수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고 수도관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비상 발전기와 식수를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7분 전에 약속했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단순한 겨울 추위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북극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면 제트 기류가 약해집니다.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사행합니다. 즉 구불구불해집니다. 구불구불한 제트기류는 북극의 찬 공기를 중위도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한 한파가 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우리는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기후변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한파가 발생한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10년과 비교하면 2배가 늘었습니다. 폭설의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50cm 이상의 폭설이 내린 횟수가 10년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4~5번입니다. 강풍의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초속 20m/초 이상의 강풍이 부는 날이 10년 전에는 1년에 10일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년에 20일이 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극단적인 날씨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난방시설을 점검하십시오. 보일러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일러가 고장나면 영하 15도의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둘째, 수도관 동파를 예방하십시오.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서 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흐르는 물은 얼지 않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십시오. 셋째, 차량 점검을 하십시오. 부동액을 확인하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십시오.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십시오. 눈길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넷째, 비상식량을 준비하십시오. 폭설이나 한파로 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 3일치 식량과 물을 비축하십시오. 다섯째, 전기 난방기구 사용에 주의하십시오. 전기장판, 전기 히터 등을 장시간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반드시 꺼야 합니다. 여섯째, 노약자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십시오. 노인과 어린아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합니다.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하십시오. 일곱째, 반려동물도 잊지 마십시오. 시루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실내로 들여보내십시오. 영하 15도의 추위는 동물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여덟째, 독거노인을 확인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챙기는 것이 생명을 구합니다. 아홉째, 응급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119번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동상, 저체온증의 증상을 알아두십시오. 열째, 기상청 예보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날씨는 계속 변합니다.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위험도가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대관령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충청도는 체감온도가 영하 17도 정도입니다. 전라도는 영하 17도 정도입니다. 경상도는 영하 17도 정도입니다.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5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매우 강합니다. 초속 25m/초의 강풍이 텁니다. 울릉도는 기온은 영하 5도 정도로 그리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설이 문제입니다. 사흘 동안 100cm 이상의 눈이 내립니다. 독도는 파고가 10m 이상입니다. 독도 경비대원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보급선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파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확한 종료 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7일 오후부터 기압 배치가 바뀝니다. 서고동저에서 남고북저로 바뀝니다.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집니다. 남고북저 배치가 되면 남풍이 멉니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옵니다. 기온이 올라갑니다. 한파가 끝납니다. 28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합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도 정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이 영하 3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흘만 견디면 됩니다. 크리스마스부터 27일까지 사흘입니다. 이 사흘을 잘 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파가 끝난 후에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녹으면 터질 수 있습니다.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지붕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마 밑을 지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낙빙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에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 블랙아이스가 됩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산간 지역은 눈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쌓인 눈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에 가시면 안 됩니다. 계곡은 계곡수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물이 불어납니다. 계곡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겨울은 어떨까요? 기상청의 장기 예보를 보면 내년 겨울도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이 60%입니다. 극한 한파의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영하 20도 이하의 한파가 1년에 두세 번 올 수 있습니다. 폭설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대설특보가 자주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겨울입니다.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택 단열을 개선해야 합니다.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꾸십시오. 벽에 단열재를 시공하십시오. 난방비도 절약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기기로 교체하십시오. 오래된 보일러는 효율이 낮습니다.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를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를 고려하십시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전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공동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웃과 연락망을 만드십시오. 비상시에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십시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1월 초에 또 다른 한파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보다 더 강한 한파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최강으로 발달할 시기가 1월 초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 기압이 1060 헥토파스칼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압이 높을수록 바람이 강해집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한기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영하 30도의 한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비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라니냐 현상이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겠습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한파가 더 자주 옵니다. 왜 그럴까요?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라니냐입니다. 이것이 대기순환을 바꿉니다. 제트기류의 위치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제트기류가 내려오면 찬 공기도 따라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파가 옵니다. 이번 겨울 내내 라니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봄까지 계속 추울까요? 봄철 황사는 어떨까요? 꽃샘 추위는 언제 올까요? 이 모든 것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도 설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한파, 사흘만 잘 견디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비 방법을 꼭 실천하십시오.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일 아침 영하 15도의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